번째 상담 종목은 YG엔터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자, 버닝썬 사태로 많이 떨어졌었던 이 종목, 지금은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주가가 회복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수익 구간이신데요. YG엔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사실 쇼크죠. 이 종목도 쇼크를 먹었던 적이 있죠. 거의 YG엔터 입장에서는 그 버닝썬 이슈, 또 승리, 또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해에는 거의 코로나 악재처럼 이 기업 주가에 반영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5만 원대에 있다가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한 2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G엔터 회사가 이제 앞으로 문 닫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들이 뭐 많이 나왔는데 네. 여기 네모박스 친 자리들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YG엔터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닥점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바닥점부터 어디까지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냐면 올해 2020년 하반기까지는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악재의 절정 또 공포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점 만들고요. 이 기업의 실적도 뭐 완전히 죽었겠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이 턴어라운드 하는 폭만큼 그죠?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000원대니까 최근에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수급박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옆으로 늘어지면서 소강 상태예요. 그런데 코로나 악재로 해서 물량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중반으로 해서는 큰 물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보시죠. 2018년도에 거의 100억, 이때도 사실은 좀 죽은 건데 작년에는 뭐 말도 못하면서 순이익은 거의 뭐 마이너스 한 200억대를 보이니까 뭐 사실 주가는 거의 한 60% 정도 폭락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올해도 적자가 만들어지든지 올해도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건데 올해는 대폭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한 200억대 중반 정도 되는데 솔직히 200억대 중반이든 300억이든 200억이 좀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4월인가요? 4월부터는 뭐 빅뱅도 그 다음에 블랙핑크도 컴백을 한다라고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하고 신인 걸그룹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출격 준비라고 하죠. 지금 코로나 악재 때문에 아마 오픈되지는 않겠지만 이 이슈들이 지금 지나게 되면 저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YG엔터는 지금 요분은 28,000원대 여기서 매수하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한 요 정도 되네요. 예, 자, 적당히 잘 하셨네요. 그리고 요 가격대에 오시게 되면 뭐 조금 더 해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27,000원대 뭐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해 보면 그리고 3만 원 초반대 여기는 뭐 없는 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실 자리고요. 좀 단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까지 좀 멀리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제이 콘텐츠리부터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뭐 지난 금요일장 여타 종목들이 그렇듯이 이 종목도 5%대 밀림이 나왔습니다. 제이 콘텐츠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제이 콘텐츠리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바닥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잘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종목의 고점은 201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가 얼마냐? 8만 원이었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쭉 빠졌습니다. 실적도 빠졌고 쭉 빠졌습니다. 작년 실적이 최악이었고요. 사실 올해는 좀 돌아서는 해입니다. 최근에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후속 그런 OTT 글로벌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컨텐츠 제작 업체들 주가는 당연히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변수는 있죠. 변수는 뭐냐? 사실은 여기서 바닥은 이미 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악재가 있을까요? 뭐 이 종목의 어떤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까요?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시황입니다. 예, 시황.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이분은 지금 4만 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좀 표시해보면 4만 원이면 이 정도 매수하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솔직히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솔직히 이런 상황이 아니면 J 콘텐츠리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을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그래서 저는 요 가격대를 한번 좀 정해드리면 대략 한 3만 원, 3만 한 2, 3천 원부터 해서 3만 한 5, 6천 원 뭐 이런 구간은 비중 한 10% 정도 더 가서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덩어리 한번 잡아볼게요.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3만 원 초반부터 4만 원까지는. 그죠? 이건 그냥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덩어리에 매수해서 뭐 단타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덩어리에 가서 팔아야 되냐. 이 윗단 어느 덩어리까지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반기까지도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영업이익 한 3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2배 정도, 한 600억대 전망되는데 여기 플러스 모멘텀이 뭐냐면 중국 모멘텀이에요. 중국 모멘텀. 그러니까 약간 중국 관련주랑 같이들 움직여요. J 콘텐츠리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코로나 악재가 있지만 향후에 뭐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 한한령 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 당연히 제자리 찾아갈 거고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J 콘텐츠리는 지금 뭐 굳이 쫓아가면서 매도해야 될 게 아니라 네.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씩 조금 더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J 콘텐츠리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자기 사연이 채택이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진정시켜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방송 말고도 사실 대표님의 뭐 시황이나 네. 종목 전략들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 통해서 평일에 계속해서 시황 전략이나 또 보셔야 되는 종목이나 또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리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현상 황금바닥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그걸 네. 구독 신청하시고 올라있는 내용들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적절한 리뷰를 계속 드릴 것이고 또 종목들도 거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신청하시고 또 그 알림 기능도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이고요.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대북주 중 하나죠. 부산산업에 대해서는 네. 뭐 어떻게 보시는지. 자, 부산산업 14만 원이면 매수 구간이 여기예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으면 당연하겠죠. 뭐 이 종목들이라고 안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 악재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대북 특별 부대표도 북한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가 된다. 그래서 협상 의지를 좀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의료품, 의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부분이 또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곁다리고 제가 볼 때는 올해 2020년에는 북미 관계를 본다라기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 시점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아마 물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도 정신이 없고요. 중국도 정신이 없고 사실 다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데 특히 대한민국도 지금 정부가 다른데 신경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거하고 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시장 전망을 해야 되겠죠. 자, 코로나 국면이 지나게 되면 정부에서 어디에다가 이제 힘을 쏟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하고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고 그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이런 의지도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투자를 좀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뭐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좀 놔두시고 코로나 국면이 좀 잠잠해지는 시점에 분명히 그 이유가 되면 새로운 이슈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산산업, 지금은 매매가 아닌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에 대한 상담도 들어왔습니다. 8,93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손실 구간이시라 가지고 좀 속이 타실 것 같아요. 후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자 후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성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좀 이래요. 자, 사실 이제 이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뭐 나름 그동안에 상승폭이 조금 더뎠고요.
그리고 하락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버틴 거예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못 버틴 거예요, 여기. 여기 못 버티는 건,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코로나 악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 뭐 우한에서 뭐 우한 폐렴이라 시작을 해서 뭐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막 이럴 때도 사실 후성은 별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영향을 받은 건 이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 그 국내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게 영향을 받은 건데, 그러면 너 후성 너 혼자만 떨어졌니? 그거는 아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떨어졌고,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반전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당연히 올라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8,930원. 자, 여기 정도 되니까 손실이 좀 있죠. 손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딱 있는 팩트만 보고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잘 안 보여요, 앞이. 네. 이거는 멀리 길게 봐야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멀리 길게 보고 하십시오, 지금은. 그래서 지금 후성, 요거 올해 원래 전망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전망치 보시게 되면 2019년 작년도에 영업이 200억 대고요. 그죠? 하지만 올해 한 2배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기업들이 전략 구강으로 대부분 양봉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다음 주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우리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은. 다만 지금 상황에서 뭐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자가 약간 L자 형태로 갈 가능성.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옆으로 누웠다가 좀 진폭이 있는 이런 거. 그래서 대략 한 1개월, 조금 더 빨라지면 한 2주 정도. 그래서 지금은 후성 추격 매도하는 것보다 보유하시면서 좀 가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팔아가지고 실익이 없어요.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익 없는 매도보다는 지금은 보유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중국주 관련해서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인데요. 8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호텔신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호텔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300원이면 이번에 저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자, 보실게요. 여기 이 정도 됩니다. 예,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86,300원이면 대략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에 사셨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단타치고 단기 매매하려고 해서 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종목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86,000원대 20% 비중을 투자한 거는 코로나 국면 이후를 생각해서 저는 투자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한 10%, 15% 정도 되면 오히려 이렇게 좀 빠지는 자리, 아까 우리가 코스피 최대 하락폭이 일단 한 15% 정도 해서 1900에서 한 195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 주에 뭐 월요일 날 반전이 좀 시장이 나올 것 같고 그 지수대에 안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대략 한 75,000원에서 뭐 8만 원 초반 이런 자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살 수 있는 자리다. 다만 비중이 20%니까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요거는 시간 투자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하십시오라는 게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닌 거죠. 왜? 모든 투자는 돈 투자하셔야 되고요.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성 쏟아서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돈 잃을 때도 있고 돈 딸 때도 있고, 이게 다 합쳐져서 나중에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 이후 국면까지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이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간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자, 이번 상담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런 시장 안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실폭이 꽤 있으신 편이라서 굉장히 애가 타실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코스맥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주가가 여기가 얼마냐면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18만 원에 2018년도 고점이 있었고요.
그다음부터 사실은 계속 이렇게 좀 떨어져 내리고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분이 11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요 정도, 여기가 이제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가 이제 깨진 거예요. 앞서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최근에 기간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맥스 이렇게 쭉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대략 한 7만 원에서 7만 원 중반 이런 가격대에서 기간 투자자들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이 코로나 또 신천지발 악재로 해서 시장이 충격을 먹고 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왜 덜 떨어졌느냐? 그동안 물량이 워낙 많이 나왔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 생겼다. 왜? 실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분기 실적을 한번 작년 4분기 실적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4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69억, 영업이익 169억, 크게 시장의 어떤 눈높이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1분기에는 조금 밀리지 않습니까? 밀려요. 근데 2분기, 3분기 계속 하향을 해야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분기는 그죠? 크게 또 좋아져요. 작년 4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전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아마 1분기 실적이 더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2분기는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2020년 작년 대비해서 크게 돌아서는 시점이었고, 사실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질 것도 별로 없는 것은 코로나 국면 이후에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11만 원이면 지금 손실도 커요. 이렇게 11만 원 여기. 그 비중은 10%밖에 안 되니까 네. 이럴 때 조금씩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에서 조금씩 더 매수를 해서 역시 시간 투자를 하반기까지 길게 가보시는 전략을 저는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자. 그래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 종목 마지막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첨보입니다. 매수가는 74,000원이고요.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전기차 훈풍이 불면서 이 종목도 최근에 이 반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첨보도 시간 투자한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수가 저점을 만들고 올라설 때 무엇이 가장 빨리 올라올 것이냐. 우리가 상반기에 유망업종이라고 연초 또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애들 중에 그들 종목군들이 지금 낙폭이 커진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걔들 강하게 먼저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한번 보시죠. 최근에 보시면 첨보는 이제 소재 업체죠.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여러 가지 소재는 다 합니다. 근데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하려고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 여기까지도 견조했죠. 그러니까 중국발 악재에는 사실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가장 견조했어요. 이 종목들은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대구발 악재로 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코스닥도 워낙 충격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첨보를 이 자리에서 매수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지금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분은 지금 74,000원대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약간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10% 비중이잖아요. 보통은 121선이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 굳이 이 종목이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건 특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74,000원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이거 깨지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 55,000원에서 6만 원 초반 요 정도 사이에서는 비중 10% 또는 15% 비중을 더 매수해서 평균 단가 맞추고 가는 게 좋다. 물타기를 일종의 물타기죠. 근데 네. 물타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에서 저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타기하는 경우, 이거는 안 좋은 경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다 바닥에서 매수해서 좀 손실이 나서 바닥권에서 물타기하는, 저는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세 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첨보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진짜 최악의 상황이면 55,000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6만 원 초반대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매수해서 V자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등도 나오고 좀 밀리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 감안을 해서 첨보 조금 더 사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